안녕하세요. 미운의 집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가방이에요. 그리고 영상 맨 뒤쪽엔 가방 제작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추가로 올려봤어요.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방 패턴은 특별한 건 없고 처음부터 손잡이를 함께 재단한 아주 작은 둥근 가방이에요. 먼저 접착솜을 겉감 2장에 각각 붙여주었어요. 안감에는 주머니를 이번엔 가로로 길게 재단해서 양쪽 꼬매고 바닥 그리고 세로로 해서 주머니가 2개가 되게끔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항상 작은 사각형의 작은 주머니만 만들어서 가운데 달았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이 옆 부분이 따로 있거나 또 바닥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가방에 약간의 주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트는 어떨까 싶어서 안감에는 다트를 한번 줘봤고, 근데 저 다트가 너무 바느질 부분도 보이고 너무 부드럽지 않아서 안감에만 저렇게 하고 겉감은 그냥 살짝 찝어서 주름을 잡는 걸로 결정했어요. 저 다트가 생각만큼 이쁘지 않아서, 그치만 안감이니까 풀진 않고 그냥 안감은 저렇게 하는 걸로 하고 겉감은 조금만 양쪽을 조금만 찝어서 그 부분만 재봉틀로 박아서 그렇게 주름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방을 맨 위쪽을 먼저 바느질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바느질하는 그 순서로 바느질을 할 거라 먼저 겉감과 안감을 겉이 마주보게 놓은 다음에 저렇게 손잡이 가운데 부분, 저 U자로 된 저 부분과 옆에 한 10cm 정도 되는 부분을 먼저 박아주었어요. 그 대신에 손잡이 맨 위쪽은 한 7cm 정도 되는 부분은 재봉틀 하지 않고 나중에 손잡이를 이어줄 거라 저기는 재봉틀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위쪽을 바느질하고 손잡이를 뒤집어 보니까 손잡이를 좀 폭이 넓게 했더니 뒤집어지는 것도 손쉽게 뒤집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손잡이 얇게 해서 가늘게 해서 뒤집다가 한번 찢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렇게 두껍게 했지만 나중에는 저 부분을 반 접어서 잡는 부분은 고 얇게 다시 만들어 줬어요. 가방을 윗부분을 먼저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그 다음에 가방을 펼쳐서 안감은 안감 길이, 겉감은 겉감 길이, 그리고 안감에는 한 10cm 정도의 창구멍을 준 다음에 옆부분 선을 잘 맞추고 뺑 돌아가면서
꾸며 주었어요. 제가 식구들한테 이 가방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랬더니 항아리 가방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가방은 너무 촌스러우니까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종 모양이 닮았다고 벨 가방이라고 하길래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그래, 이 가방은 팅커벨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을 팅커벨 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작고 소중한 팅커벨. 그 다음 창구멍으로 저렇게 가방을 뒤집은 다음에 저 창구멍을 막아주면 밑에 부분은 가방 모양이 됐거든요. 가방 이어진 부분이 잘 펴지지 않으면 안쪽에 수건을 뭉쳐서 둔 다음에 그 이은 부분을 다림질해주면 그 부분이 잘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는 위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게 재단을 해서 저 부분을 잘 접어서 바느질 해주고, 앞판의 핑크는 핑크끼리, 그리고 안쪽에 초록 손잡이는 초록 손잡이끼리 서로 끝부분을 이어줬어요. 손잡이 모양이 되게끔. 그리고 저 부분을 가름솔로 해서 다려준 다음에 손잡이를 서로 이어주면 저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저 둥근 모양을 상침해주고 옆부분 V자로 파진 그곳도 상침해주고, 그러면 가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퀼팅도 하지 않고 해서 또 작고 해서 가방은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로는 30cm, 높이는 20cm. 가방이 좀 작긴 작은데 제가 장바구니도 넣어보고 안경도 넣어보고 그리고 손소독제랑 페브리즈도 넣고 그리고 작은 손지갑까지 넣어도 가방이 안에가 충분하더라고요. 작지만 작지 않은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뒤쪽에 가방 만드는 방법을 한 3개 정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가방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다들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뒤쪽에 올렸습니다. 가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안감 따로, 겉감 따로 이렇게 각각 3면을 돌아가면서 먼저 바느질을 해요. 그 대신에 안감에는 창구멍을 놔둬야겠죠. 그 다음에 겉감을 뒤집어서 뒤집은 겉감을 뒤집지 않은 창구멍이 나 있는 안감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겉과 겉이 맞닿겠죠. 그 다음에 입구 부분을 뺑 돌아가면서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방을 밑에를 먼저 받고 그 다음
겉감을 뒤집어서 안감 쪽에 넣은 다음에 입구를 박는 그 순서이고,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에는 창구멍 막고, 그리고 맨 위쪽엔 상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방 만드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만들었던 팅커벨 가방 방법인데, 입구를 먼저 박아줘요. 안감과 겉감을 서로 맞닿게 해서 입구 부분을 각각 박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방하고 거꾸로죠. 첫 번째는 3면을 박아주고 입구를 박았는데, 이거는 입구를 먼저 두 개를 박은 다음에 저렇게 펼쳐요. 그 다음 겉감끼리, 안감끼리 또 창구멍을 두고 뺑 돌아가면서 박아주면 첫 번째 가방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요. 시작하는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첫 번째 가방과 지금 만드는 저 두 번째 방법은 가방 모양이 똑같이 돼요. 두 번째 가방의 또 좋은 점은 맨 위쪽을 먼저 박으니까 맨 위쪽 입구 부분을 일직선으로 쭉 깔끔하게 박을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원통형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삐뚤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두 번째는 입구 부분을 먼저 깔끔하게 박고 시작하니까 그건 또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그리고 뒤집어주고 창구멍을 막아주고 상침을 해주면 첫 번째 가방하고 똑같은 가방이 되는 거예요. 순서만 다르지 가방 모양은 똑같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 대신에 저렇게 하게 되면 안감이 안쪽에서 벙 뜨니까 뒤집어서 안감을 좀 겉감에 고정이 되게끔 바느질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방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각 가방, 기본 가방은 이렇게 만들기는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데, 세 번째는 퀼트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저거는 겉감, 그리고 솜, 맨 밑에 안감, 이 세 가지를 먼저 고정이 되게끔 시칩을 한 다음에 저렇게 퀼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보기 좋게 하려고 붉은색 실로 퀼팅을 했지만, 퀼팅은 비슷한, 천하고 비슷한 색을 해야 천에 그 무늬가 돋보이니까 비슷한 색을 쓰면 되고, 저렇게 일종의 천을 누벼준 거잖아요. 세 가지를 합해서 누벼줬기 때문에 가방이 상당히 튼튼해요. 참 오래 써요. 퀼트 가방 떨어졌다는 걸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직관적으로 저 둘레를 이어주면 가방이 되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도 쉽고 아주 쉬운데, 한 가지 번거로운 게 있다면 시접이 저렇게 표가 나니까 퀼트 가방은 거의 바이어스 처리를 시접에 해줘야 돼요. 시접에도 해줘야 되고, 입구 쪽도 시접이 보이니까 입구 쪽도 바이어스 처리해줘야 되고, 안쪽 바이어스는 안감하고, 이왕이면 안감하고 똑같은 천으로 바이어스를 해줘야 되고,
저렇게 만드는 게 가장 튼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재봉틀이 있으면 재봉틀로 퀼팅하고, 재봉틀이 없으면 손바느질로 퀼팅해도, 바느질을 못해도 퀼팅 가방은 거의 이쁘거든요. 핸드메이드가 이렇게 표가 나는 게 아주 이뻐요. 저렇게 바이어스 하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가방이 튼튼하니까 안감도 또 딱 맞고 벙 뜨지도 않고 타이트하고, 그래서 저도 저 세 번째 만드는 저런 가방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에 만약에 바이어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또 퀼트 가방의 특징이 손잡이가 거의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거의 뭐 가죽 손잡이를 바깥쪽으로 다는데, 저는 또 퀼트 가방에 가죽 손잡이 다는 거가 그 밤색 손잡이, 그 흔한 밤색 손잡이 다는 거, 그거 저는 좀 안 좋아해서 그거는 잘 안 다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공구르기 하는 거. 공구르기 하는 거는 가방을 만든 상태에서 각각 면적을 이어주는 거. 그래서 공구르기는 어떤 모양의 가방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또 공구르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조그만 천을 가지고 아주 귀엽게 설명을 하며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법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